실험이라고 표현을 해요. 센터가 원활하게 실험 이것저것 이제 박 터지게 깨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강유 지역의 현황, 일단 그 어디나 매한가지지만 농촌 지역이고 도시 지역 중 중부도시다 보니까 리더 그룹들은 대단히 허약한 상황입니다. 물론 또 그 강원도는 새농촌 건설분이라고 하는 말 만들기 공모사업들이 올해 15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래되긴 했는데 여전히 그래도 허약한 상황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강릉이 대학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마을 만들기에 관심을 갖는 교수님들은 딱 두 분 계세요. 하나는 지역개발학과 교수님인데 저희 운영위원장님이십니다. 근데 사회학 전공이에요. 지역개발학과라고 하는 이 일반적인 느낌하고 사회학 전공이 완전히 확 틀려지죠. 어쨌든 사회학 전공이시기 때문에 이것저것 무게중심을 잡아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저희 건축가나 뭐 조경 쪽에 아닌 기술사들이 관심을 많이 해주세요. 처음에는 그냥 업체 사장님들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이게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우리 건축사님이 마을환경 활동가이고 토목 엔지니어도 있어요. 토목 엔지니어도 마을환경 활동가라고 얘기하시고 어디 가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데 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안에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대단히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지나 정보력에 대단히 미흡하다는 거죠. 사실 똑똑하고 잘나는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별로 똑똑하지 않고 뭐 다른 거 할 거 없어 그냥 하고 있는 경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페이지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회 시스템에서 찢어 누르죠. 계속해서 지방대원 나오는 우리가 뭘 이런지 얘기를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상관없이 지역에서 뭔가 의지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찢어 누르는 그러한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한 정보력에서도 농촌 지역으로 가면 인터넷 잘 쓰실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공모사업들이 나도 모르는 거죠. 행정에서는 공문 보내는데요. 끝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면석이 사업부에서 다 깔려있죠. 맨 밑에 깔려서 올라오는지도 모르고, 야 그런 거 있대는데 글쎄요 그런 거 본 적 없는데 여기 있네요. 이런 상황인 거죠. 하여튼 정보력도 대단히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행정 어떤 그 조직의 유기적인 관계, 이건 행정 조직 간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행정 조직 간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정과와 주민자치과의 사업들, 마을관계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농촌 지역의 마을관계 사업들은 농정과에서 진행을 하고 도시지역의 주민자치과 쪽에서 대부분 많이 담당을 하죠. 그 다음에 뭐 평생학습 이쪽에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같은 마을에 또 같이 작업이 들어갔는데 그걸 들어갔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죠.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을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네가 왜 그걸 관심을 가져? 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조금 뭔가 좀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 이제 멱살 싸우는 상황까지 가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행정은 그렇고, 그러면 민간하고 행정은 뭐 잘 맞냐? 행정끼리도 안 되는데 무슨 민간이 거기에 가서 말을 붙이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시민사회 쪽에 영향은 어떠냐? 대부분의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를 매한가지일 겁니다. 지역의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시민사회들. 제가 그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강릉경실련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중앙경실련은 우파 정도에 해당되죠.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면 강릉에서 강릉경실련은 극좌파로 분류됩니다. 그 진보신당의 당원이 한 70% 정도 되는 회원에 그런 극좌파로 분류되는 쟤네들 발기인들 이렇게 지역에 쫙 자리 잡혀 있는 수준인데,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제일 막내였어요. 저보다 뭐 어린 사람들이 한두 명 정도
있는 상황이지만 제일 마음이고 지금 현재 저희 그 경실감경실련의 사무국장이 제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동창이 이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데요. 저랑 그 친구가 여전히 마음입니다. 저희 밑으로는 한 4명 정도 있어요. 제가 경실감경실련의 집행위원이고 마을관리 팀장을 자격으로 이제 이 센터가 만들기 전에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 무슨 마음이었고 뭐 앞으로도 계속 지금 현재 상황으로 가면 마음일 거예요. 회원은 계속 줍니다. 그래서 상근자가 3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1명이 됐어요. 그리고 경실련에서 시민환경센터라고 하는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어 놨었는데 거기에 상근자가 한 명 있었거든요. 거기 상근자 공부를 줘서 시민환경센터와 강경실련을 통합해서 1명의 사무국장이 2가지 업무를 다 보는 상황까지 와요. 회비 다 얻어도 사업비가 모자라고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 거죠. 근데 예전의 방식들을 못 버리는 것들이 기본적인 변화해야 돼 계속 노래 부릅니다. 그리고 변화를 부정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근데 전반적인 지방주도시의 시민사회 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된다고 하는 우리 그 다음에 마을 주민자치 무지하게 많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즘 다 올라오고 있는 주민자치도 참여예산제 이런 소리도 만들어 놓고 다 했는데 그 다음 액션은 없습니다. 단적인 내용 이런 거죠. 센터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다음에 불러가 우리는 센터 만드는 데까지 거기에 역할이 왜 싸움은 거기까지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크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 다음부터 실질적인 싸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건데 그 부분 포기해버리는 거죠. 왜 거기에 뛰어들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대학 교수인데 내가 활동가로 줄 수 없잖아. 뭐 이런 이유가 이제 거기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현상. 일반적인 이게 현황이 뭐예요? 다른 지역도 얘 주라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 때문에 저희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 2001년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마을만들기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 사회에 이제 소개되기 시작한 게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이죠.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마을만들기라고 하는 텍스트들을 열심히 읽고 세미나들을 하고 심포지움을 진행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거기에 뭔가 이게 좀 맛이 나는데 뭐 이렇게 해서 덤벼들었던 몇몇 미친놈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저 같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2005, 6년도 뭐 이렇게 7년도 우리 저기 신부장님을 제가 만났던 그 시기입니다. 같이 마을에서 할머니한테 가고 짠지 좀 더 주세요. 밥 한 그릇 주세요. 이러면서 쫄르고 할머니 고추 따는 데 가서 같이 고추 따고 앉아있고 이런 때가 이제 이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계기가 돼서 한계리에서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들 세미나를 좀 해보시죠. 공부를 좀 해보시죠. 사례 분석을 좀 해보시죠.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신부장이 계셨던 북동리였고요. 그게 소문이 나서 옆에 마을에서 야 내가 뭐 그런 거 하는데 우리 마을에도 와서 얘기를 듣네. 그래서 두 번째 마을을 가니까 그 두 번째 마을에서 서너 개 마을까지 가는 데는 6개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개 마을에 가서 뭔가 변화를 일으켜내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그 전에 그러면 마을 만들기 내지는 마을 사업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마을 사업을 하게 됐던 계기가 제가 써줬던 사업 계획서 가지고서 돈 따라서 싸움질 나는 거 보면서 시민운동을 전환했던 거거든요. 근데도 가서 마을 반상회에 참가 허락을 받았는데 7개월 걸렸습니다. 7개월. 물론 매일 간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가서 7개월 동안 거부적으로 하니까 야 우리 반상회 놀러 올래?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고 그 반상회에서 다시 뭔가 네가 한번 얘기를 좀 해봐봐. 네 생각은 어떠냐라고 그 공식적으로 뭔가 얘기하는 발언권을 얻은 것은 반상회를 참가해서 4번 정도 지난 다음에 발언권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런 과정을 좀 거쳐보죠. 그리고 2008년도에 센터가 만들어졌고 2012년 2차 도약기라고 하는 말씀을 써놨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써놨는가 하면 2011년 12월 말에 그 2012년 예산이 통째로 다 올라갔습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백수 상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직함도 지금 공식적으로 법률적으로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건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왜 그런지.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쳤고요. 나중에 이거는 제가 파일들이 지금 저희 홈페이지로 올라오시면 그대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요거 조금 전 버전을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요 부분만 좀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세가 만들어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사실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됐어요. 행안부에서 예전에는 행자부였죠. 지금 행안부가 됐는데 그 당시 행자부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들을 진행 공문으로 딱 떨궜습니다. 정확하게는 공문 한 장 달랑 보내고 돈 단 한 푼도 보내주지 않았어요. 100% 시작은 지금까지 진행하였고,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2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는 지침을 보내고 그 다음부터는 공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참살기 좋은 마을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명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이름을 바꿔서 하기 위해서 창원을 문뜬마을 만들기로 이름을 바꾸었고요. 그 다음에 시흥은 희망마을 만들기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독자 사업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틀려집니다. 그런 데들이 이제 이거 해보니까 재미있어. 그래서 이걸 지역에서 활용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정이 아주 적극적으로 마을 만들기에 역할을 해주고 계신 지역들이 대체로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도 이제 우측에든 간에 우겨가서 작년까지는 해온 거예요. 그거를. 근데 저희는 이름을 바꿉시다. 빨리 이제 우리 돈 가지고 하는 건데 행안부에서 무슨 뭐 이거 실적 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개똥이 사업이라고 하든 새똥이 사업이라고 하든 그거 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문조직을 만들었어요. 그 공문 안에 자문조직을 만들으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문조직을 만들었는데요. 1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뭐 자문하고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가서 1년 내내 사실은 쌈박질한 기억밖에 없어요. 4명을 한 조에서 팀 구성을 했습니다. 시민단체의 사무국장을 팀의 간사로 줬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1명, 그 다음에 대학 교수 1명, 그 다음에 그 엔지니어들 같은 전문가들, 뭐 토목이나 건축, 조경 이렇게 해서 4명을 한 팀으로 짜서 마을을 한 3, 5개 마을에서 이렇게 배치를 좀 했는데, 마을에 가서 그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뭐 지금 주민단체 위원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생각이 정확하게 4가지가 나오는 거죠. 4명이 가서. 근데 그 4가지가 정반대의 입장을 합니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을에다 뭔가 제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진 찍고 녹음 떠갖고 와서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콩이 받친 이건 네가 맞고 이건 네가 틀렸고 이런 작업들을 무수히 반복들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사업을 하는데 한 2, 3개월 더 걸렸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그럼 시작하세요라고 하는 것들을 선정해놓고 시작하세요까지 2, 3개월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행안부에서 그때는 이제 콘테스트를 했었는데 콘테스트 서류를 올리라고 그런 기간 동안에 사업을 완료하라는 마음이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늦게 출발했던 분도 있고 행안부가 땡겨버립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거 끝날 때 한꺼번에 우리 모여서 평가도 좀 하고 한 2박 2일 정도 워크숍을 좀 갔다 옵시다 이렇게 제가 그랬더니 행정에서 돈이 없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회의비를 받았거든요. 시민단체가 여전히 뭐 거기 그룹 중에 제일 가능하니까 시민단체 사무국장 2놈이 짜서 우리 그 회의비 몽창 다 거둡시다 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제일 가난한 분들이 회비 더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회비 안 준다 소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다 모으니까 한 800만 원 정도 모였어요. 이 수당을 받았던 걸 그걸 가지고 그 행정에서 한 200만 원 받고 이렇게 해서 마을 리더들하고 그 행정 맨 뒷바닥에 있었던 읍면동 담당자들, 그 다음에 지원단, 그 다음에 실무부서 이렇게 해서 하천에 1박 2일로 워크숍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 가서 얘기한 게 1년 내내 쌈박질하면서 다시 보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거기 가서 평가를 하는 데는 내년에 또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이구도 무서워요. 행정도. 맨날 1년 내내 싸우기만 했지 않습니까? 할 얘기가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좋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그리고 야 너는 시민단체 맨날 안 된다고 지랄만 하는 줄 알았으니까 야 그게 나를 들기도 있고 그래도 뭘 하자고 하는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고
또 공무원들 이런 복지부동이잖아 이거였는데 와 이런 분 중에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또 합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 이거 우리 이거 몇 번 못 가는데 이러지 말고 1년 내내 쭉 갈 수 있는 그런 그룹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광주 북부에는 그런 게 있대던데 거기서 끝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끝났는데 그때 콘테스트에서 가서 저희가 1등을 올렸던 마을은 도심사까지 올라가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행정이 올라가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수상을 받았던 이유가 우리가 1년 내내 쌈박질했던 그 기록 그것 때문에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2억의 상금을 받아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에서는 야 이거 우리 마을에다 시상금을 나눠주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판단을 했던 거는 이게 뭔가 마을 만들기에 대한 그 입장 정리도 안 되어 있고 하고 뭔가 사업들을 좀 할 수 있는 사업 개발을 할 수 있는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좋은 말하고 다 머리를 거기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해외 연수를 포함하는 리더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때까지도 지금도 없어요 사실 해외 교육을 포함하는 리더 교육은. 그래서 뭐 여기저기 이제 이 전문 교육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1억 5천짜리 견적을 받았습니다. 한 50명 정도 갈 수 있는 거예요. 1억 5천짜리 교육을 하나 받고 그러니까 이제 5천만 원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 5천만 원 어떻게 쓸래? 근데 행정에서 살짝 그 지원 썼다 그런 거 하면 안 되면 안 될까? 근데 야 5천만 원이면 한 사람 인건비밖에 안 되는데 왜 안 되겠지? 이거 넘어갔어요. 시민단체에서 그때 이제 네트워크 모임이 있었는데 네트워크 모임에서 그걸 의견을 올린 거죠. 근데 제가 그 전까지 경실련의 팀장을 가지고 5년 동안 뛰어다녔는데 5년 동안 제가 그 경실련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게 2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5년 전체 합쳐서 20만 원. 우리 대표님이 참 불쌍하니까 밥이 한 끼 먹으라고 20만 원을 준 게 전부였어요. 나머지는 제가 프리랜서, IT 프리랜서였으니까 돈 벌어서 그걸 받고 다녔던 거죠. 근데 얘기가 나오는데, 야, 돈 한 푼 없이 5년을 기겼는데 5천만 원 준대는데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강지만 미션이었어요. 테스팅인데 말고 그리고 이게 뭐 시작도 아니고 중앙정부도 아니고 해보자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 쌈 싸먹을 거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센터를 만들면서 계획을 하고 교육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저 역시 마을 만들기 교육이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그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에 라운드 테이블 한 두세 번 참가하고 이게 전부인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자료 기계번호 걸고 뭐 이렇게 해서 풀 쇼를 하고 다녔습니다. 자, 이거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무국에는 2명 상임자가 있고요. 예산 잘 봐주십시오. 2008년도에 5천만 원 그 중앙정부의 시상권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5천만 원 이건 강심입니다. 야 자기는 5천만 원 했으니까 5천만 원. 근데 사실은 2009년도에 1억을 올렸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재미있거든요. 성과도 많고 그래서 1억을 올렸는데 뭔 소리야? 예산부서, 저희 정책기획과 소관인데 정책기획과 내에 예산부서도 있고 저희 담당부서도 있습니다. 정책기획 과장이 탁 쳐버리고 무슨 소리야? 다른데 술 깎아야 되는데 너희를 어떻게 올려주냐? 5천만 원만 해. 자기 5천만 원.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8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근데 다시 동일한 게 5천만 원이 됐어요. 근데 5천만 원이 결정이 나는데 하반기가 딱 되니까 무슨 뭐 10% 예산 결과 뭐래가지고 공창 낮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를 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11년도에는 시상초에 5천만 원 또 같이 올라갔는데 처음부터 500만 원을 딱 쳐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4,500만 원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균 한 4천만 원 정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씁니다. 그것도 나중에 얘기드릴게요. 그래서 사업비 한 500만 원 정도 된 거예요. 지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은 시민단체들이 모여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더 부산이 이제 시민단체 경실련에 같이 있어요. 경실련은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 전기세를 낼 능력이 없고
우리는 전기세를 낼 능력은 있는데 임대료를 낼 능력은 없어요. 이게 파트너십인데요. 이거는 완벽하게 잘 돌아갔을 때 지금 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편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거친 사람이 오고 얘기가 잘 되면 쫙 이게 좋아졌다가 담당자가 딱 막히면 완전히 백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설명해서 이해할 쯤 되면 또 다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뚝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행정에서는 정책기획과 균형발전기획가 저희 주 파트너십이었고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협의회가 주 파트너십이었죠. 그리고 마을은 불행히도 주 파트너십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마을로 다 접촉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마을에서는 어느 부서도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마을 기업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상관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행안부 사업인지 농림부 사업인지 관심 없어요. 우리 마을에 들어오는 사업이 아니야. 그걸 어떻게 쓸 수 있어? 없어. 돈이 얼마래? 거기에 기회적 보는 건데 이게 관심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 마을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관심이 있는 거지 어느 부서 이거 관심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마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작아서 누구한테 깔때기 딱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부서는 다 찌걸려져 있는 상황. 저 통합지원이라고 하는 개념들 초기에는 사실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한두 개 정도의 공모사업들 알고 있던 게 있으니까 그것만 이렇게 했는데 가서 들여다보니까 다 묶여져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고요. 마을에서 공모 형태의 사업들은 약 30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을 농촌 지역의 마을은. 그 다음에 개인들에게 지원되는 것을 포함해서 뭔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판단한 것은 80개 정도 묶어서 활용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부분에 얘기하면 300개 정도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300개까지 파악은 안 되고 한 80개 정도 나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첫해에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이 장사기 사업하는데만 주구장창 쫓아다녔어요. 뭔가 외연을 넓히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야 이걸 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여서 세 가지 중심 가치와 10개의 핵심 과제, 24개의 역장 사업들을 6개월 내내 쭉 떠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 다시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까지 해놓은 게 이런 건데요. 원칙으로 잡은 게 주민 스스로 수련과 공생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모두 함께 다 같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들이 강릉에서의 마을 만들기의 얘기인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잘 되게 하려면 이런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역정 사업들을 가지고 해보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생각해보면 좀 뺄 것도 좀 있고 좀 집어넣어야 될 것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가장 핵심이 됐던 것은 주민 스스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끄는 것이 아니라 미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핵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소위 말하는 공통의 경제, 합동의 경제여야 하겠다. 그래서 그게 뭐라고 합니까? 합동의 경제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무슨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여전히 저거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진 방향이 이렇게 진행이 됐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언론들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역할들은 이렇습니다. 연대사업, 주민교육, 소모임 지원, 사례조사에서 알려주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필요한 사례들을 저희 대신 확보하고 그 다음에 현장 지원, 현장 지원에는 상담도 있고 가서 풀도 메고 고추도 따고 비료도 나누고 뭐 이럽니다. 그 다음에 자원조사는 뭐 이런 축제나 아니면 문화재과 보건부터 가서 전 마을에 토양검증 가서 삽질해서 공창이나 풀퍼나 날리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아직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각종 공모사업의 주민 발표회를 진행해 나가는 참관리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데서는 지원센터가 공모사업을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공모사업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아요. 행정이 수행하게끔 만들어놓고 그 부분의 한 90% 정도의 역할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괜히 뭐 너네 몇 억씩 줬는데 성과가 나지 않나 이걸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주민 발표인데 이거는 처음에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다 끝나고 성과를 발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참가한 전체가 와서
것을 공유하는 그런 학습 효과는 저희가 채택하는 교육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 전치회라고 하는 건데요. 판넬, A0 사이즈 판넬에다가 그 사업을 했던 결과물들을 홍보할 수 있는 판넬을 5장 이내로 만드는 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에 컴퓨터 프린팅을 못하게 합니다. 컴퓨터 프린팅을 못하게 하는데 그래도 컴퓨터 프린팅 해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컴퓨터 프린팅을 못하게 하고 지금 사진 출력해서 붙인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전원을 다 쓰게 합니다. 글씨를 잘 쓰는 사람도 있고 제가 글씨를 쓰면 몇 년 지나고 나면 제 글씨를 제가 못 알아볼 정도로 악필이거든요. 네,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재밌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처음에 정말 매력 없다고 했어요. 야 이게 무슨 창피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돈 좀만 드리면 좀 제대로 나올 건데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갔는데 야 그거 재밌다 야 이렇게 바뀌기 시작해요. 왜? 직접 만들었다는 것이 티가 확 나는 거예요. 저희는 직접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했던 사업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업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못하는 게. 그래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좀 해보자. 이거 어떻게 돈을 만들 방법이 없을까? 아 이건 돈 안 되고 우리가 그냥 하면 돼. 뭐 이렇게 해서 사업들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사례들이 쭉 가는데요. 이제 시군마다 한 번씩은 다 가본 것 같습니다. 모든 시군. 평양 뭐 이런 데 못 가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죠. 사실 이제 교육을 제가 저나 식부장님이 이런 주민 참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운데 이제 국권 아카데미라고 하는 데서 이제 그 주민 교육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그 친구들의 교육들을 전체 수강하겠습니다. 쫓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다른 뭐 지역대단이나 다른 데에서 하고 있었던 교육 세미나 있으면 무조건 14시처럼 갔어요. 왜냐하면 개표를 알아야지 얘기를 하죠. 특히나 정책의 그런 도저히 감을 못 잡았어요. 1년 내내 그거 쫓아다니면 거의 없고 마을 만들기가 뭐야 뭐 철학 뭐 이런 것들은 거기 가지 않고도 보일 수 있는 자료들이 꽤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건 이제 내부적으로 소화가 되는데 특히나 교육의 방법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와서 뭐 혁산 스킬 뭐 이런 것도 보게 되고 뭐 별거 다 뒤져보게 됐습니다. 레크레이션도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여전히 레크레이션처럼 답 안 나옵니다. 어려웠습니다. 다음에 이제 자원조사 이거죠. 그래서 정말 사진 많이 찍었어요. 한 마을에 한 번 나가면 저희가 한 500장에서 800장 정도 찍습니다. 한번 근데 요즘에 와서 심각한 문제가 좀 생겼어요. 하드가 지금 사진 영상이 저희가 지금 2테라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이 한 2테라 정도 되는데요. 매년 1년에 한 1테라, 2테라씩 계속 사야 되면서. 네. 뭐 이게 하드 디스크는 살 수 있는데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어디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서 아 이거 좀 문제인데 뭐 이런 상황에 있어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워크숍 간다면 이건 뭐 저희는 워낙 조망만 하게 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인데요. 수주 사업이 1,582만 원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정도의 사업들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수주 사업이 1,060만 원이고요. 줄고 있죠, 계속해서. 이제 사업 내용들은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도 수주 사업 700만 원이고요. 그래서 뭐 연인원 뭐 몇백 명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좀 창피한데요. 저 이렇게 쓰는데 공무원들은 이렇게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보고서 써갖고 갔다가 보고서를 이따고 썼냐 이렇게 얘기하고 공무원들이 그래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들고 시민단체에 보고하러 가면 야 이게 뭘 보고서를 이렇게 썼어? 장난치냐? 이런 얘기 들리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원하는 게 완전히 틀린. 사실 이제 어정쩡하게 중간에 넣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저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됐어요. 첫해 2008년도 사업하고 나서 저희 이제 그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무슨 사업을 있다고 했어? 라고 하는 평가가 있어서 넌 기획 능력이 떨어지네 이런 솔직한 내부의 평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야, 그게 맞았네? 이런 상황. 2011년도에 510만 원이 있었어. 그래서 많은 사업들을 다 포기했어요. 다
그렇게 하고 일단 뭐 우리 지역의 사례를 외부로 알리는 것과 외부의 사례들을 우리 지역으로 가지고 들어오기 위해서 네트워크 대학원들을 좀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팩도 시행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2010년 7월 달에 대학원들이 만들어지기까지 제가 맨 마지막으로 열렸던 전국 네트워크 운영위원회가 이제 전국 대회를 어디서 할 거냐 2년, 3년 전이죠. 3년 전에 이제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모였었는데 그때 어떻게 저희가 운영위원 명단에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의 한번 딱 들어갔었는데 그 다음부터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있던 제일 만만하게 박훈 국장이 있어요. 박훈 국장. 야, 일을 그래도 계속 했었던 거니까 회의 좀 해라. 모이자고 해라. 그래서 화성에서 7월달 모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부장님 그날 바로 사고 쳤죠. 다음 달 저희가 하겠습니다. 사고 친 겁니다. 그때 제 돈으로 50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되게 기분이 좋은 게 그게 계기가 돼서 어쨌든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고요. 화성에서 우리 최우식 부장님이 그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으셨다면 이런 자리가 없었을 거잖아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사업 2010년도에는 교육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11월 달에 했었던 그 3사람이 그 마을 저희가 1년 동안 40번 교육하러 들어갔거든요. 저녁 7시 반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근데 1년 하고 나서 교육을 포기해버렸어요. 그 마을. 진짜 별거 다 했는데 저희는 바뀔 거라고 막 굴러갈 거야. 그리고 막 굴러갈 것 같은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겨울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 거죠. 더 나빠, 상태가 나빠졌어요. 우리 교육 방법이 틀렸다. 그래서 뭔가 공부를 좀 더 해야지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 2011년 말쯤 되니까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막 움직입니다. 무슨 공모사업, 우리 공모사업 안 해. 그리고 무슨 장아찌 만들고 그것을 얼마를 팔고 뭐 이렇게 그림이 막 바뀌는 거예요. 물론 뭐 전체가 다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번 제가 이제 그 전에 다른 데 교육을 했던 것을 보니까 교육을 한 2, 3년 지나야 빨리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에 도달하고 이게 가서 모아놓고 교육하고 그림 그리기 이게 먹히는 게 아니라 단돈 5만원짜리 사고 가든 10만원짜리 사고 가든 간에 사업을 해야 돼요. 뭘 하든 간에 조만간 하는 거죠. 조그만 한 편짜리 텃밭을 만들더라도 만들어야지만 그게 내 걸로 와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올해 목표 여기는 없는데요. 12년 목표는 뭐였는가 하면 박람회가 있었고 우리 지역, 강릉 지역 그러니까 마을방위 전국대 강릉 마을방위 전국대 강릉대회인 정확하게 강릉대회를 축소판으로 주민들만해서 강릉의 주민들만 대상으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짜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꾸러미 상품을 만드는 공동체를 두개로 시범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도시 지역에서 CB 사업을 두 개로 세팅해보고 작은 걸로. 그래서 저희가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경쟁에다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데 못 받아요. 우리가 할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올해 예산을 사실 8천만 원으로 올렸었어요. 네. 예산을 그냥 5천만 원 올렸으면 그냥 갔을 건데 8천만 원 한 방에 참사기까지 다 날려버렸어요. 애다.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요. 참사기 사업들은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행안부에 공문을 냈던 거고요. 마을에 소재되어 있는 유명의 지역 자원을 지역 주민이 참관적인 아이디어로 가꿀 수 있는 사업,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10개씩 진행을 했고 저희 지역만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좀 틀릴 겁니다. 평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인데 저희는 2천만 원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리고 마을에서 10%의 자부담 부분을 무조건 집어넣게끔 명문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이 되면 대신에 그 200만 원, 2천만 원이니까 200만 원 통장 국회의원 통장을 갖고 오면 2천만 원 그냥 통째로 넣어주고 나중에 그 2,200만 원 쓴 결산만 딱 받는, 술을 먹든 밥을 먹든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알아서 써라라고 대신에 그걸 투명하게 쓰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형태인 거고요. 그다음에 고객응모 방식인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들이 좀 이렇습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고요. 설명회, 리더 교육,
최종 평가요. 이건 행정에서 커버합니다. 행정이 주관이 돼서 사업들을 진행해요. 행정이 주체인 거죠. 다 주체는 행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주체 주관을 이 부분은 행정이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 민간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은 사업 전체에 대한 총괄과 자금을 확보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결산하는 것, 그 다음에 맨 밑바닥에서는 정사한 부분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원단과 지원센터 합니다. 지원단은 전문 자문조직이고요. 저희는 이제 상설적인 개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팀을 만들어내서 3번 정도, 마을당 3번 정도 진행을 하는데 그 공백 기간 저희가 다 메우고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얘기 드렸어요. 벼 전문가는 그 벼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전문가들이 왔는데 그 분야를 딱 벗어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을에 가서 전문가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전문가들을 갖다 붙이거나 아니면 그 전문가들보다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역관계들이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2007년도에 이제 이런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뭐 대충 뭐 가꾸기 뭐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2008년도, 2007년도가 처음이었습니다. 2008년도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09년도부터 사업 아이템이 조금 좀 바뀌기 시작을 했죠. 이건 마을 내에 있는 지난해 가면 배구면에 자전거 터미널이 있죠. 그 초기에 배구면에는 자전거 터미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마을 분들에게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럼 우리는 자전거 지도를 만들자.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 지도를 만들고 터미널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해왔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번 이제 산 밑에 있는 주막집들을 보고해서 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잘 됐다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10년에도 이렇게 좀 트이는 아이템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11년에는 뭐 교육의 문제, 그다음에 CD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이건 이제 여기 고청제 같은 고청제 신주를 모토로 한 수익는 마을 이런 거는 막걸리 만드는 거거든요. 마을 내에서 당제를 지내던 막걸리들 만들던 그 품목들을 좀 발굴해서 막걸리를 만들어내는 건데 올해 지금 농민주 등록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CB랑 연결하는 것 내지는 좀 더 중소규모 사업을 연결시켜내는 작업들을 고민들로 가고 있습니다. 사업들을 쭉 보시면 단타성이거나 아니면 뭐 서한강 고치기, 화단 깎기 뭐 이런 것들이 초기에 많았고 도시어적으로 오면 벽화 그리기 이런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벽화 저희는 아주 완전히 애물단지에 미칠 것 같습니다. 이번 올해 예산 벽화 때문에 늘어났어요. 자, 이제 지금 요게 강릉 지역 전체에서 99년부터 11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마을에서 하여튼 마을과 관련되어 있는 공모사업을 진행한 마을 전체입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 아닌 마을 만들기 활동들은 극히 미비하거나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정도 영향들을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시민사회가 그런 일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이고 대부분 다 이렇게 공모사업들, 크고 작은 공모사업들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50만원짜리는 사실 파악을 못했고 그 부분을 빼고 그런 부분이 사실 좀 더 메리트 있는 거죠. 이런 정도. 그래서 대략 80개 정도 마을들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마을은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갑니다. 그리고 어떤 마을은 아까 잠깐 40번, 50번 저희 선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기준이나 뭐 방법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서한강 숲을 됐던 거죠. 네, 여기 이제 연속으로 3회 걸쳐 사업들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는 농촌지역인데 이 사업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사업을 할 게 없습니다. 여기가 하면 평균 연령 78세예요. 그리고 농토의 80%가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이거 얘기 꺼낼 수도 없고 농사 주인이 틀리니까. 그리고 거기서 농사 짓는 사람은 거의 없고 뭐 이렇게 농촌 지역이 안 된다고 품팔이 다니고 있고 나머지는 고령화돼서 은퇴농입니다.
농사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하고 있는 거 하면 이 3번 진행하고 난 다음에 건강장수마을 쪽으로 노인복지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을 좀 일구 가면서 뭔가 좀 재미난 거리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번 예산을 날린 결정적인 1등 공시가 되겠습니다. 이게 첫 해에 대상 먹었어요. 물론 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조잡스럽고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마을에서 도시에서 처음으로 800명 동원해서 타일 벽화 그리고 난리 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이거 할 때 그 의원들이 다 나와서 야 여기다 붙이면 좋을 것 같아. 나도 그림 4개 그렸어. 이렇게 했던 의원들이거든요. 근데 의원이 바뀌었습니다. 의원 바뀌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몸창당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대해왔던 리더그룹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유주의부터 어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돈을 받았어요. 상사업비를 받았거든요. 상사업비를 했는데 여기는 사실 한 50m밖에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돈을 한 800만 원을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욕심이 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바뀌기 전에 뭘 좀 하고 싶어 해서 2km에다가 벽화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밑에 뭐 바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됐다 그려버린 거예요. 6개월 만에 다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벽 내줬던 동네 주인이 야 씨 이거 뭐야 이게 크레인 걸리기 시작을 하고 그게 의원들 귀에 나와서 꼬투리 딱 잡아서 그냥 야 너네들 이 사업 해준다는데 2천만 원 줘놓고 지금 5천 들어갔어 이런 거예요. 사실 거의 한 푼도 안 들어갔거든요. 보기가 좀 붕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리더를 다 죽였는데 관리 안 된다. 사업에 성과가 없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고 아직까지 이 조직을 복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왕산리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귀촌자들이 들어오면서 마을에 있는 자원을 재해석하고 예전에 뭐 좋은 경치구 이런 데에다가 의무부여를 해서 신팔경을 만든 겁니다. 신팔경을 그럴싸하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 개천이니까 그 개천에 있는 돌 주워다가 이 명판 새기고 거기다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 만들고 뭐 이런 그리고 돌 꽤 크죠 이거 보시면 사람이 이만큼 사람이니까 이것도 그냥 그 개천에서 주워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이름 쫙 쓰고 이걸로 인해서 이 동네 들어와 있는 펜션들이나 이게 손님들이 더 오기 시작을 하고 손님이 더 오니까 동네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농산물이 팔려나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펜션들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공모사업을 해서 다른 것들도 많이 받았는데 소위 말하는 무임승차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기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식당을 흘려놨는데 일도 할 줄 모르는 풀 하나 뽑을 줄 모르는 애들이 와고 뒷줄주고 어기적거리다가 소리를 지들이 다 치고 그리고 손님은 다 끌려가는 거죠. 일을 하나도 안 하는데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엔 잘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그 갈등의 골이 만들어지고 뭐 치고받고 하는 정도는 아닌데요. 뭔가 새로운 묘한이 지금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하천이요. 여기 이제 큰 수해 2번을 연속으로 맞았던 데인데,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직강화시켜버렸어. 이걸 확 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이 들어가고 뭐 농사일 끝나고 와서 손 씻고 발 씻고 이러던 데인데 사람이 내려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드는 것과 하천에 있는 물을 준설해야 되는 것. 그리고 덤으로 마을 안에 있는 학교에다가 동문들이 돈 벌어서 잔디 사고 잔디 심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줬죠.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을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진행을 해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자연에 가까워지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후에 3개 정도의 공모 사업들을 더 큰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좀 더 큰 규모의 사업들을 진행을 좀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약 80평 정도의 마을 식당 영업작업의 형태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 해에 완전 대박났는데요. 그 다음에 구제역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한 6개월 놀고 나서 지금 이제 다시 올라가는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있고 와 이게 너무 어렵더라. 그거 안 받고도 우리 지금 굴러갈 수 있어. 첫 해 보니까 충분히 돼. 뭐 이런 정도에 그래서 받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올해 마을기업 공모에 응하겠다라고 뭐 계획서 듣고 뭐 보고 그다음에 교육도 받으러 왔었는데
서류는 안 내셨어요. 왜 안 냈어요? 바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속내는 우리끼리 가보자라고 하는 속내가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훌륭함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마을도 그때 우수상이었던 그런 마을. 여기는 이제 그 금강리인데요. 여기가 지금 이 마을에 있는 그 샘물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금덩어리를 주셨대요. 그래서 금강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이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농사나 환경들이 변하니까 버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경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무지하게 좋아하고 멋지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제 너무 인공적인 맛이 나서 좀 싫어하는데 어쨌든 마을의 입장에서는 농촌으로 오면 뭔가 이 보도블록 쫙 깔고 시멘트 포장하면 멋져 보이고 도시 지역에서는 그거 드러낸다고 하거든요. 이제 격차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농촌 지역에서 뭐 이런 정도는 아주 양호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경업자가 와서 했다라고 하면 이제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주민들이 직접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 멋지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논두렁입니다. 논두렁 위에다가 이렇게 데크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쪽에 원래 연밭을 만들기로 하셨었는데 섰어. 왜 섰는가요? 리더그룹이 혼자 뭐 이렇게 좀 해봤는데 너무 힘드셨던 사업을 한번 끌고 가고 한 다음에 상사비를 여기 받았습니다. 상사비를 여기는 동상을 받았어요. 300만 원 정도 상사비를 받았습니다. 근데 마을 리더그룹들이 싸우는 거예요. 300만 원. 술 먹자. 안 된대니 뭐 되니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여기는 뭘 했는가 하면 전 마을의 집집마다 국기 대항대를 만들고 태극기를 다 보셨어요. 지금도 태극기를 걸려 있거든요. 집집마다. 근데 그 다음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이 리더가 너무 지쳐버리죠. 처음에 신나게 너무 달려버리다 보니까 지쳐버리죠. 쉬었다 하자.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 계속 얘기해요. 마을 만들기는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다르면 꺼져버립니다. 지금 이제 이런 경우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마을에서 확 달렸다가 그냥 고등학교 쳐서 더 이상 못 가는. 근데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이 리더들 간에 금두가 있고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여튼 뭐 현재 그 이상의 방법을 못 찾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예전의 풍속들을 통해서 음식들을 복원해내고 예전에 우리들에서 나왔던 재료들만 가지고 화학조미료 쓰고 뭐 이런 음식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전라도 쪽에서는 그 보미시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상도에서는 뭐라고 했죠? 두레 일반적인 얘기를 강원도에서는 질이라고 해요. 질 짠다, 질 먹는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때 이렇게 같이 나눠서 먹었던 상차림을 복원하고 놀았던 풍습들을 복원한 건데요. 이번 이제 마을에서 이게 끝나고 나서 마을 자체적으로 여기도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다른 그 우수상을 받아서 미처 못했던 걸 좀 더 하고 자체적으로 마을 축제를 한 해 그 다음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100세 되신 어르신이 계셔서 생일 잔치를 마을에서 같이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가 됐는데 올해는 이것을 테마로 해서 건강 밥상을 제공하는 마을 음식점, 마을 레스토랑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을 기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마을 해관 옆에다가 체험관을 탁 지었는데요. 거기가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에서는 식당 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뭐 다 하면서 농림지역 내 공장도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식당 허가를 안 합니다. 근데 그걸 풀려고 하면 적어도 5년에서 10년은 기다려야 돼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그 짓는 것, 건물을 짓는 건물 공무원들이 컨설팅이고 업체들이 컨설팅이니까. 근데 지금 와갖고 못하게 되니까 공무원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 옆에 바로 옆에 2m 옆에는 마을 회관인데 거기는 농림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을 회관에다가 만들고 거기서 장사해. 불법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마을에서는 우리 불법이면 사업이 만나갈래? 라고 얘기하는 거고 면담님과 담당 부서 그냥 하세요. 계속 보시고 그래서 칭칭 매달려 있는데 마을에서는 도에 올리고 도에서 안 되니까 농림부에 올렸고
농림부에도 안 되니 행안부에도 같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돼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가지고 올려놨는 상태입니다. 뭔가 답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그런 뭐 도로교통 촉진법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이렇게 쭉 해드려요. 근데 어떻게 하십시오는 이러이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느 거 하실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도에다 올리려고 한번 해보세요. 도에 올리고 우리도 도에 보고했더니만 뭐 이렇게 문제제기가 근데 우리 행안부에 한번 해보시면 행안부에서는 이거 얘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얘기해보세요. 결정은 그분들이 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쭉 제안들을 하지만 결정 이렇게 하세요 끌고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진행하는 방식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없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거를 뭔가 계속 메모해 놓고 정리해 놓았더라고 하면 새로 시작하는 후배들이 대단히 중요한 교과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만큼 일했어요라고 하는 성과로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전혀 못했다라고 하죠. 그렇게 일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 옛날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전주의 무슨 사건이죠? 한옥도로 옆에 남부시장 했던 김경수 대표가 진행했던 그런 정도의 골목인데 지금 현재는 여기가 이제 가구골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큰 벽화 2개를 그렸습니다. 큰 벽화 2개를 그렸고 전봇대가 중간중간에 전봇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 희게 보이는 이 정도가 2개 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개는 12통이고 하나는 13통인데 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은 12통 분들이 선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12통 선정을 했으니까 12통까지만 할래라고 선정을 하시고 근데 이분들이 하고 싶었던 게 뭐였는가 하면 한 달에 한 번 차 없는 거리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길을 반통해서 와야 되는데 12톤까지만 만들면서 차 없는 거리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잖아요. 근데 사업비가 뒷거리만 하라고 느끼니까 사업비를 위에 통에다 나눠주지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화분 넣는 거하고 앞에다 상가 앞에다 화분 넣는 거하고 그다음에 큰 벽화 2개를 그리는 거였는데 저희가 제안한 게 전봇대는 저 끝에까지 다 있으니까 전봇대에도 그림을 그립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벽화를 다 그리는 거 아닙니까? 그건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그거는 50만 원이 될 것 같은데 50만 원 쓰지 않으니까 난 거죠. 근데 벽화를 그리는 동안에 위에 통에 있는 할머니들이 나와서 우리 집 벽도 좀 그려내 라고 하는 얘기가 막 들어오면서 여기 집 그래서 이건 언제 그려줄래? 우리 집에 뭘 그려줬으면 좋겠어? 이런 부탁드려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음 사업에 그냥 다 잡힌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을 여기서 섰습니다. 더 이상 못 갔어요. 못 간 게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던 통장님이 사업 계획서를 다 썼어요. 위에 그 연장 선생님 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림 그렸던 젊은 미대생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도움을 줬지요. 이렇게 해서 사업 계획서를 다 써갖고 왔는데 우리 멋진 동장님께서 거기보다는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시장이 있는데 그 전통시장인데 그 전통시장에 뭘 해보고 싶으시고 그래서 머리 들어오시면 여기 들어가요. 못 들어오게 서류를 접수를 안 시켜줘 보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마을에서 포기. 그래서 이제 서류 접수한다고 얘기 들었고 서류 쓴다는 얘기까지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샘플로 볼 수 있는 거 작년 거 볼 수 있어요? 다 드렸어요. 다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접수 신청되는데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해줘. 왜 안 쓰셨어요? 쓰신다면서요. 그럼 뭐 벽화도 다 잡아놓으시지 않았습니까? 농장에 쓰지만. 그래서 그의 그 동해 사업 들어오면 다 박살냅니다. 그 이후에 저게 들어오면 그러니까 로비가 들어오는 사업 지역은 사업을 안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체, 컨설팅 업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류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컨설팅 업체가 개입하면 무조건 다 탈락시켜. 그리고 시흥시는 시민단체 매칭하는 거 처음에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거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이 시민단체랑 매칭하는 거 좀 해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으면 시민단체가 좀 더 여유 있게 이쪽으로 관심을 가졌을 건데 사실 시민단체 관심도 되게 많이 낮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시민단체들 중에서 정확하게 시민단체, 사회단체, 바르게 새마을 뭐 이런 그룹에서 이게 돈으로 보이는 거죠. 야 2천만 원인데 어떻게 좀 해먹자. 뭐 이런 식의 의미로 서류 써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시민단체에서 들어오는 사업계획서도 다 쳐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기업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서류만 넣겠다. 근데 조건이 뭐였는가 하면 10명 이상의 연명 사이에 있으면 무조건 한 개의 공동체로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골목 단위로 잡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골목 단위는 지금도 단 한 건도 사업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농촌지역은 한 개리,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무조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는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풀뿌리 민간지원 조직. 제가 보기에 주민자치위원회는 풀뿌리 민간지원 조직에 준하는 정도의 역할이 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보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소위 말하는 주민조직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듯합니다. 다른 지역과는 좀 틀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적어도 좀 더 좀 진행된다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지원, 그러니까 중간지원 조직에 준하는, 내지는 중간지원 조직의 일부 역할들을 같이 담당하는 파트너로서의 위치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마을 골목들에 가서 뭔가 해보자 라고 얘기도 하고 우리가 교육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룹이 그 그룹들이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고 있어서 넘어갈게요. 한상태입니다. 이건 제가 분석한 아주 개인적인 제 의견. 일단 중앙정부의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노무현 정권은 마을 만들기, 지역 만들기, 광풍을 불어일으켰죠. 정신없이 날려갔고 이명박 정권 들어오면서 경제가 살 길이다 라고 모든 것을 경제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사회적 기업 정책, 사회적 경제 정책을 전면으로 탁 내밀었죠. 이상하게 이해가 안 돼요. 노무현 시절에 이명박과 사회적 기업 잘 매칭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어떤 것을 만들어 놨는데요. 강원도는 뭐든지 마을기업으로 바뀌었어요. 아까 세호촌 무성운동이라고 하는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그건 정신, 그다음에 환경, 소득 분야 세 가지를 기초로 걸고 저걸 했거든요. 예전에 새마을 운동의 시스템들을 가지고 와서 다 바꿔놓은 겁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마을 만들기형, 마을 기업형 세호촌 여성운동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창업 지원 있죠. 마을 기업형 여성 창업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 마을 기업형 평생교육. 마을 기업형 평생교육 도대체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는 잘 연관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탐방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기업형 탐방 쪽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든지 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마을 기업을 빼놓으면 얘기가 되지 않을 정도로 광풍을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마을 만들기도 감이 안 왔는데 마을 만들기가 아니라 마을 기업이래. 그건 뭔데 도대체? 마을 만들기와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데 근데 부서마다 다 틀린 거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서 무지하게 혼란스러워한 겁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지금 강원도 마을기업의 공식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고 영동권 전체 컨설팅 팀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 담당하는 업무 부서게 아닌 거죠. 근데 이제 걔네들이 급해 마시니까 저희 담당 부서에다가 법적으로 띄웠어요. 전에가 정말 뭐 좀 같이 해보자고 사람 당신들 주민들 한번 공문만 한번 띄워주면 우리가 다 할게요 라고 얘기했는데 안 먹던 애들이 거꾸로 도움달라고 막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이번에 2개만 새로 신규 사업을 신청하는 교육하고 컨설팅을 좀 해주세요. 틱톡 날라왔어요.
우리 지금 정서관에 가셨는데 태백에서 전화 왔어요. 그래서 뭐 해주세요. 환장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바뀌기 전혀 없는. 어쨌든 대단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 지원을 행정 시스템의 정비들이 꾸준히 계속 지원되는 거죠. 다 칸막이 행정인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붙여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들은 압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정맞을까봐 그 얘기를 꺼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사례가 없잖아. 그거였어요. 근데 이제 사례가 부작이 많이 생겼거든요. 사례도 있고 조례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 저희 조례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갑시다. 이게 뭐 얘기가 먹히겠어? 조금만 좀 더 기다려보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죠. 그것을 명확하게 설득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 마을 만들기와 공모사업. 아까 쓸만한 것들이 많이 알려졌는 게 8가지 이상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이 농업군에서 사업 아무리 안 했더라도 10개가 넘어요. 아무리 사업을 안 했더라도 10개가 넘는 겁니다. 마을 사업을 했던 거죠. 자, 근데 그 10개가 다 에라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 아까 80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0개 중에서 한 해나 두 해 정도 진행됐던 신규 사업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다 에라라는 거죠. 하드웨어 잔뜩 지어놨는데, 이런 건물 지어놨는데 더 이상 할 게 없네. 그 다음에 정부 자금으로 사무장 인건비 받아서 5년 지났어. 이제 더 이상 인건비 지원도 안 돼. 인건비 떨어졌어. 그러고 나니까 건물은 크게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건물 크게 지어놨으니까 계약 전력은 없고, 그래서 한 3~4달 밀리니까 전기세가 500만 원이 나왔네. 이 상황이 돼버립니다.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해야 되는데, 이건 돈 갖다 때려박을 수도 없고, 더 이상. 내가 바로 돈도 없고, 내가 돈 때려박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칭 들어가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먹히지 않았어요. 이제 이거 얘기하면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독자적인 재정 마련의 필요성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번에 이제 한 쿵탕 날아가고 나니까 어떻게든 간에 뭔가 재정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단 한 개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이 되는 거죠. 저희도 멋진 책, 우리 아까 정부 거 보셨죠? 저희 사무실에 있던 거 갖고 온 거거든요. 못 얻기 때문에 그런 책 한번 찍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보고서 한번 만들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그거 찍을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오늘 몇 분들한테 저희가 저희 활동 보고서 얇은 거를 제보된 거를 드렸는데요. 저기 이제 몇 개 더 있기는 있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드릴게요. 한 5개씩밖에 못 갖고 왔기 때문에 다 나는 어떻게 펼쳐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잘 나누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내에 다 있습니다. 파일 캡처가 남겨져 있으니까 다운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나 컴퓨터 잘 못 써. 이런 분들은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뭐 내용 별거 없어요. 삽질하는 흔적들만. 참 불쌍하게 살았는데 이런 거 어쨌든 간에 뭐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 프로보노 조직들이 필요하고, 활동가는 배고파도 꿈에서 뛰잖아요. 근데 이제 신부장님 저 같은 건 말고 뭔가 진짜 회계에 좀 착안해서 얘기를 해준다든가, 내지는 컴퓨터에 대한 인터넷을 잠깐 얘기를 해준다든가, 이럴 수 있는 진짜 프로보노들이 좀 필요한데 못 만듭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쪽의 프로보노 조직들이 그나마 좀 고민이 빨리 시작된 거니까 그쪽에 가서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거 잘 안 굴러갈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최근에 농림부에서 또 무슨 프로젝트가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 거 난리 쳤죠. 거의 제가 홈페이지 뜨자마자 1순위로 가입했습니다. 제가 2번째 가입되어 있어요. 거기. 근데 가서 쫙 들여다봤는데 프로보노, 현장에서 필요한 프로보노 이게 아닌데,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동네에서 써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담당자한테 전화했어요. 지대로. 저 누군데요? 이거 이렇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왜요? 검증할 방법이 없대요.
전문가라고 주장하십니다. 하여튼 저는 교육 갈등 이런 거 자꾸 집어넣었어요. 당대에 부를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런데 우리 네트워크 모임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네트워크 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갑갑한 것은, 제가 아까 IT 쪽에 업무들을 했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96년도에 인터넷 개발 업체를 했습니다. 그때 나우누리 이런 게 돌아다닐 때요. 강원도 전체의 인터넷 1호 업체이고, 강원도 관공서를 직접 설계하고 인터넷 개통도 제가 다 시켰어요. 근데 지금 까방은 다 돼버린 거죠. 시스템을 아무리 보면 봐도 답이 잘 안 나오는 사람. 뭔가 이 아이디어를 좀 내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준비된 현장 그룹의 업무 과부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두 명이 치뛰고 내리뛰고 전 지자를 했는데 새로 들어오는 활동가는 없어요. 그리고 활동가가 들어오면 사실은 과부하가 3배로 걸려요. 얘를 써먹으려면 가르쳐야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 시간이 훨씬 더 걸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교수님이나 선생님이면 어떻게 가르치면 내가 잘 배울 수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몰라. 교재도 만들어져 있는 게 없어. 근데 내가 하는 건 그건 아닌 거야. 그거 아니고. 그래서 그거 말고는 아닌 거죠. 아닌 거죠. 하여튼 내 과거가 심하게 걸린 거예요. 주의. 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단순 교육이에요. 코칭, 그러니까 교육이 막 믹싱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직 난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교육공학, 내지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 저기 타운 미팅 이런 거 시도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우리 활동인들끼리 워크숍도 좀 해보고, 이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요즘 커뮤니티 앱 이런 것들도 활용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거리들에 대한, 근데 그게 이데올로기적이고 너무 이데올로기적이고 너무 상징적인 거 말고 현장에 진짜 이렇게 무기가 될 수 있는, 뭔가 즉각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마을 만들기를 지역에서 잘 하려면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는 조직의 대표가 필요하더라. 그러면 그 그룹하고만 얘기되기 시작하면 전체로 빠르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저희 지금까지도 80개 마을을 많이 미리 가고 4년 내내 대표 조직 만들자고 노래를 부르는데 안 됩니다. 근데 공무원 애들은 공문 한 장 탁 버리면 쫙 다 보여요. 저희는 안 그래요.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마을 가서 얘기를, 개별 마을을 만나면 우리 예산 날라갔으니까 야 우리가 너네 교통비를 좀 걷어서 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모이면 그 얘기 한마디도 안 하죠. 뭔가 필요할 때는 열심히 쫓아오고 전화오고 2시 3시에 전화 오는데 그게 딱 끝나면 전화 안 오죠. 아직까지 이제 소위 말하는 처음 얘기했던 사회적인 지위인 거죠. 이 센터에 대한 인지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조례 꼭 필요합니다. 해보니까 저희 이번에 너네는 불법 단체야. 그리고 그 전에 담당했던 4년 동안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저희는 불법을 저질렀어 라고 하는 것이 평가였어요. 공무원들의 평가였고 행정의 평가는 저희 불법을 저지른 거야. 범법자야 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맨 마지막에 우리끼리 이렇게 편하게 범법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근데 사실은 의제라고 하는 조직이 거버넌스 조직이고 그 거버넌스 조직의 부설 기관으로서 운영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참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바라보는 행정에서 내지는 의원들이 바라보는 거에서는 의원들은 의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빨개인 거예요. 강원도 요번에 다 빨개던 거 아시죠? 지도가. 그래서 저기 빨개인 거야 의제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 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싫어 그냥.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마다 온도 편차가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제가 있어서 쉽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의제가 있어서 발목이 잡힌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미안한 거예요. 예.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철저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게 문구 별거 아닌 것 같고 내지는 이걸 뭐 그냥 쉽게 넘어갑시다. 이게 행정상 절대가 안 돼. 싸우셔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 놓고 나서 후에 막 속도에 5월 추경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서 빨리 가자. 그래서 기본 문구만 집어넣고 나갈 때 그래서 그거 동의하고 온 거예요. 근데 저희가 딱 통과가 되고 나니까 얘네들이 갑이 된 거죠. 그래서 야 그럼 조례 없잖아. 못하는 거야. 태도 딱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그거 싸움질하고 있고 티격태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조례 빨리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센터 먼저 굴러가면서 만드셔도 되는데 문제는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싸우셔서 이겨야 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잘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고민 많이 한 조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중간지원 조직들끼리 따로 모이는 그 전국 대상화 그 세션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조례에 대한 얘기도 예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다시 한번 나중에 좀 바뀌었기 때문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자원봉사자 아까 그 프로그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활성화, 지역 순환경제, 협동의 경제. 그러니까 보통 우리로서는 사회적 경제인데 저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표현 내지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표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역할을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을 할 때 사회 연대 경제라고 표현을 꼭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의 공식적인 명칭은 사회적 경제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맞습니다. 합의한 거니까. 사회 연대 경제, 사회 연대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연대라고 하는 개념이 빠진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은 연대라고 하는 개념 다 빠져있는 건데 우리끼리만 여전히 우리끼리만이라고 하는 고수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옆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 연대하는데 그런 연대 말고 지역에서 진짜 내가 풀이받고 서 있는 지역에서 함께 연대하는 그리고 거기서 지원하고 끌어주는 이런 연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연대라고 하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사회적 기업이 온전하게 가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고 모든 지역에서 마련하는 일은 그것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부자 네트워크 요거는 마을 간의 리더들, 총무들, 간사들, 그 다음에 사무장들 이런 부분들의 지역 내에서의 네트워크들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건 소위 말하는 이장들, 위원장들이 모여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실무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 완전히 틀립니다. 위원장들이 모여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인 거나 이런 정책적인 부분인데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실무자들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하겠더라. 근데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해왔던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데요. 공무원들과 그 의원, 특히 의원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예산 계획수가 날아가고 나니까 의원 정말 처음부터 같이 붙들고 같이 호흡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여전히 의원들은 대우받기를 원하는 거죠. 네, 대접해주면서 뭐 이렇게 할 얘기도 하고 편안하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과 그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이거는 수준 민감한 움직여서 다 안 나오니까 문정하고 같이 판을 짜야 되는 거고 거기에 전문가들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외압을 좀 해주는 것들이 포함되어야지만 핸들링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일단 이런 정도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로 했던 마을 공동체 원래 좀 중간 마을 관련 중간 지원 조직 현황과 문제점이었거든요. 현황과 시사점이었는데 제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